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미국의 채무한도 증액 협상이 난항을 이어간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7% 내렸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0.4%, 0.1% 하락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미국의 채무한도 증액 협상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과 독일 증시가 소폭 오른 반면 프랑스 증시는 0.6% 하락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도시 4인 가구는 월평균 800원, 산업체는 월평균 28만 6천 원씩 전기요금이 오릅니다. 한때 부진에 빠졌던 국내 토종 IT 기업들이 모바일과 같은 신규 사업을 바탕으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간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와 어제 우리장 분석해보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어제 장에서 특징을 보였던 부분들을 짚어볼 시간인데요. 어제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2170선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지속이 됐고요. 장 후반 들어서는 기관이 매수세를 크게 늘리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었는데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팔았던 종목 보고 특징주도 함께 짚겠습니다. 네, 전일 시장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외국인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외국인은 현대차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현대차, 그리고 대우건설, 신한지주, LG화학, 고려아연대에 대해서 일단은 가장 많이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관도 살펴보겠는데 기관은 대우건설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S-오일, 포스코, 삼성증권, NHN에 대해서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일단 어제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일단 상승 출발을 했었죠. 그래서 장중 5천억 가까운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지수를 견인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뭐 샀다 팔았다를 지속하다가 장 막판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사들이면서 이 상승 전환으로의 힘을 좀 보태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까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들로 올라왔는데요. 예. 이 대우건설의 블록딜 소식이 전해지면서 건설주들은 오히려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났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권주가 가장 많이 큰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종합 IB 기준 이 마련 소식에 일단은 어떤 자기 자금이 큰 종목들 있죠. 이제 삼성증권이랄지 대우증권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모처럼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증권주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통신, 은행, 금융, 자동차, 화학 등 이 대형주 위주의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 기관 같은 경우에 기존의 주도주였죠. 차화정에 대해서 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중 상승을 이끌어내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주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 운수창고, 종이목재, 기계업종이 또 약세 마감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기관의 아까 매도 종목들을 제가 못 짚어드렸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뭐 GS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을 1위부터 4위까지 올려놓을 정도로 이 건설주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매도를 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예. 이 뭐 기관 투자자들이 무슨 이 집 사가지고 다 물렸나요? 이렇게 건설주들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랄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우건설에 대한 부분들, 블록딜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감이 나타났다 뭐 이런 것과 또 한 가지 장중에 그 루머가 한 가지가 돌았었죠. 장중에 이 비상장 건설주 중에 한 가지가 큰 우려감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조금 낙폭을 키우는 감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보다는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렇죠? 6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장이 조금 순환 매적인 흐름이 나타나면서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다라고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제 건설주가 크게 급락 조정을 받았는데요. 차익 실현적인 성격이 짙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이었고요. 다시 연중 최고치에 다가섰는데요. 기관이 무려 12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샀던 종목 보고 특징주도 짚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이 나름대로 강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정말 기관의 매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외국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외국인은 네오 위즈 게임즈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뭐 방학도 됐고 또
또 휴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인터플렉스도 어제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 보령 메디앙스, 셀트리온에 대해서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고요. 기관은 젠백스 그리고 차바이오엔 어제와 이어서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반도체, 오성 LST, SFA에 대해서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어제 강세를 보였죠. 1.12% 정도 상승을 하면서 어제 또 535포인트까지 올려놓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예. 외국인까지 매수에 가담을 했는데요. 외국인도 120억가량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이 151억가량 매수를 하면서 12일 연속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테마적인 흐름에서 저출산주들이 아까 뭐 외국인들도 보령 메디앙스를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저출산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곡물 관련주들도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업종별로도 운송 그리고 출판, 의료, 기계, 화학, 반도체 업종이 또 큰 폭으로 상승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좀 보면은요, 이 증권주들이 그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본 금액이 3조 원이 가까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큰 종목들이 삼성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우리투자증권 중 이렇게 대형 증권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 이 부분은 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유주들도 강세를 보였죠. 정유 3사가 가격 인하나 유가, 약세,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영향으로 1분기보다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기록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었지만 어쨌건 이런 부분들도 이례적인 그런 비용들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어떤 실적이 바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좋아질 것이다라는 외국계의 이 좋은 호평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유 3사가 모두 강세를 보였고요. 스카이라이프도 9% 이상의 상승을 이어가는 부분들, 금호산업은 대우건설과는 반대로 오히려 한 7% 가까운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로엔이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로엔 같은 경우 SK텔레콤의 플랫폼 사업 분할과 콘텐츠 자회사 개편을 통해서 CJ ENM의 대항마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 그래서 또 다른 CJ ENM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일단은 이 로엔 같은 종목들이 또 상승을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예. 자, 우리 시장 어제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글로벌 시장 마감 보기 전에 어제 마감됐던 아시아 쪽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전일 급락한 데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일본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니케이가 한 0.47%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중국 증시도 0.5% 올랐습니다. 저가 매수세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술적인 반등을 한 건데요. 중국 고속열차 추락사고 소식은 들으셨죠? 철도 이용객 들이 비행기로 몰리면서 항공주들이 반사 이익 누릴 것이다. 항공주가 급등했었고 또 반면에 고속철도 관련주들은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새벽에 마감됐던 뉴욕과 유럽 쪽 살펴봅니다. 유럽 증시는 혼조세였고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미국의 채무한도 증액이 아직까지 협상을 보지 못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날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은 엇갈린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글로벌 소식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 유럽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그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하락으로 또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그 미국 쪽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채무한도 상향 조정이 난항을 현재 겪고 있다는 부분이 그 하락으로 전환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락 전환하고 난 뒤에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그 반복을 하다가 그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 그리고 미국의 채무 한도 증액 협상이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그 양측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 투심을 계속해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독일 같은 경우는 조금 소폭이나마 강보합권에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지만은 프랑스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럽 증시를 봤을 때 일단 상승도 했고 하락도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서 조금 혼조 마감을 했다고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조금 그 악재가 됐던 기업들의 실적을 좀 말씀드리자면 영국의 그 석유 기업 BP 그리고 스위스 최대은행 UBS의 실적을 조금만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석유 기업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같은 경우에 2분기 순이익이 56억 2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조정 순이익 예상치인 59억 달러도 하회를 했고요. 그래서 다만 그 긍정적인 부분이 미국 걸프만 해상 그 유전 사고로 인해서 전년 동기 170억 2천만 달러 순손실에서 흑자 전환했다는 부분은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스위스 최대은행인 UBS 같은 경우에 2분기 순이익이 10억 2천만 스위스 프랑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12억 9천만 달러를 하회를 했고요. 그리고 유럽 지역 재정 적자 위기와 이에 따른 스위스, 프랑 강세 등의 여파로 인해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분기 실적 악화의 주범이었던 그 IB 부문 세전 순이익 역시 3억 7,600만 스위스 프랑을 기록을 하면서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는 부분도 조금 실적이 개선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뿐만 아니라 그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그 국채 발행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탈리아 재무부가 75억 유로 규모의 6개월 만기 국채를 2.269%로 금리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28억 9천만 유로 규모로 3개월물, 6개월물의 국채를 또 발행을 했고요. 그래서 각각 금리가 1.899% 그리고 2.51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금리 같은 경우에 그 2008년 이후에 최고치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올랐다는 부분보다는 일단은 그 국채가 성공적으로 발행이 됐다는 부분을 조금 저는 염두에 좀 두고 싶습니다. 최근에 CDS 프리미엄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 문제가 원활하게 좀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국채 발행이 성공을 하고 있는데 국채가 원활하게 발행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신용 경색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후에 조금 그 국채 발행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금리가 조금 높더라도 그렇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좀 해석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미국 쪽으로 넘어가서 좀 말씀 좀 드리자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포드가 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주택 지표가 좀 안 좋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의 부채 상향 한도 문제가 계속해서 악재가 되면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고 난 뒤에 조금 하락폭을 만회하는 흐름이 나왔지만은 장막판으로 가면서 다시 한번 낙폭을 확대를 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과 그리고 재정적자 감축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디폴트 우려 그리고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이 투심을 악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어저께도 말씀했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12,700포인트를 계속 그 쌍봉을 형성하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요 12,700포인트를 강하게 회복을 하려면 어찌되었건 지표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인 미국의 채무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을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 자동차 같은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순이익 240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 59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특징적인 부분이 특별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이 56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68센트 대비 감소를 했지만 시장 예상치인 61센트를 상회를 했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미국의 채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채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국 채무한도 상한 협상은 마감 시한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양당 간의 입장 차이만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간 2조 7천억 달러 지출을 삭감하는 대신에 2012년 말까지 부채 상한선을 2조 4천억 달러 증액하자는 안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같은 경우에 이와 반대로 여전히 정부 부채 한도를 1조 달러 증액하고 난 뒤에 내년 대규모 지출 감축 1조 5천억 달러 한도 상향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1단계 정부 재량 지출 1조 2천억 달러 감소 그리고 2단계 1조 8천억 달러 감소하는 지출안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렸듯이 양당에서 주장하는 감축안이 틀리기 때문에 원만한 협상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그 연설이 있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국민 연설에서 계속해서 공화당을 비판을 하면서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 타협안을 마련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워싱턴 정치의 부수적 피해를 입을 수 없다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부채 협상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부채 한도를 올리는 데 실패를 하면 국가가 심각한 피해를
영향을 입을 것이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버락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본인 출신당이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민주당이 지지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공화당과 그리고 민주당의 그 내용의 그 증액안에 대해서 조금 원만한 그 타협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조금 절충하는 그런 안을 좀 제시하는 게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제 발표된 지표를 좀 말씀드리자면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안 좋을 가능성도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좀 화면을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6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 같은 경우에 31만 2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인 32만 건을 하회를 했고 3개월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신다면 작년 4월 이후에 계속해서 30만 건 전후로 해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지난 4월 달처럼 50만 건 이상 상회를 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조금 주택 시장이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조금 주택 시장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개선이 돼야 조금은 주택 회복이 되고 있다는 신호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게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지금 9% 정도 기록하고 있는 실업률이 개선이 되면서 조금 고용이 개선이 돼야 그리고 지출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자동차와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이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미국 같은 게 소비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고용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그리고 실질 임금이 실질 그 소득이 증가를 하는 부분이 확인이 돼야 주택 시장이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조금 그 특징적인 부분이 판매된 신축 주택의 중간 가격이 23만 5,200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5.8%로 상승했고요.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7.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현재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을 조금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주목을 하면서 이후에 조금은 개선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주택 지표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장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짜주시기에 앞서서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지 여의도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예,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보죠.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부진한 국내 시장이 미국 문제가 결론을 도출하기 전까지는 횡보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현재 발표되고 있는 2분기 어닝 쇼크 시연 종목 중에 3, 4분기 실적 전망치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부진한 2분기 실적 발표에도 전반적 투자심리 위축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업종 및 종목별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차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내수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7월 마지막 주인 현재 글로벌의 리스크 요인은 해소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수는 안정적인 상승 트렌드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따라서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는 전략이 필요하며 대체 업종의 부각과 종목 장세에 대응해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오늘은 한양증권으로 가서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한양증권 투자 의견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지난주 금요일까지 가닥이 잡혀갈 것으로 기대가 되었던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 협상에서 결국 진전이 없었고 어제 코스피도 이에 다소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설정한 연방정부 디폴트 시한인 8월 2일까지 법정 한도를 증액하기 위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지난주 금요일인 7월 22일까지는 백악관과 공화당이 부채한도 증액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를 했고 또한 지난 19일 날 미국 하원이 부채한도 상향 조정을 이미 승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협상의 결렬에 대한 실망감이 좀 더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백악관과 각 당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무부가 설정한 시한 8월 2일까지 일주일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아직 이렇다 할 의견 접근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가능성을 아주 낮게 보았던 미국의 디폴트가 어쩌면 발생할 수도 있는 현실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지만 정황상의 미국의 갑작스러운 디폴트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부채 한도 증액을 충분히 해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신용 등급 하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그 부채 한도 상향을 2회 나눠서 실시하면서 재정 건전화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 전국 협상력의 확대, 유지를 원하는 공화당의 입장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이번 협상의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떠한 징계안이 되었든 결국에는 합의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정체된 분위기에서 시작한 코스피는 프로그램 매수를 포함한 기관의 고른 매수로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에도 18포인트 이상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투신을 비롯한 증권, 보험, 기금 등 기관은 1,850억 원의 순매수, 그리고 국가기관은 376억 원 순매수로 대응을 했고 기관은 9일 연속 순매수하는 그런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이 두드러진 건설 업종을 제외하면은 업종별로 고르게 상승했으며 특히 업종 순환매와 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증권 업종의 상승이 특징적이었습니다. 투신과 연기금의 매도가 건설 업종으로 집중되면서 건설 업종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투신의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투신의 매도가 단기에 그칠 경우 가격 이점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과정에 따라 외국인 매매가 계속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 변수에 의한 변동성은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증시에 급락이 없다면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의 진행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이번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은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나온 대외 변수의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결국에는 상식선에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연결해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갑니다. 투자 의견을 구체적으로 짜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어제 코스피가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외국인들은 이틀째 팔았고요.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한국전력의 주가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어차피 뭐 한 4.9% 정도 인상됐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적자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자회사들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하락을 좀 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만 그 전에 뭐 한전기술이랄지 뭐 이런 자회사들이 또 상승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같이 엮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전 KPS랄지 이런 종목들은 미리 좀 상승했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한국전력이라는 그 회사만 놓고 그 주식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자회사 쪽으로 좀 돌려서 생각을 하시는 게 덩치도 훨씬 작고요. 매매하기가 훨씬 편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기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이 폭우 때문에 산 넘고 물 건너 여기까지 왔더니 마음고생이 심했나봐요. 예. 말이 좀 계속 꼬입니다. 자, 죄송한데요. 자, 어쨌건 일단은 이 시장 자체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놓고 보면은요.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방향을 정말 못 잡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특히 선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선물 시장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는 장세를 많이 보였습니다만 외국인이 정말 이렇게 고개를 한번 딱 돌렸다 보면은 매수했다가 고개를 한번 딱 돌렸다가 다시 보면은 매도했다가 뭐 계속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결국 뭐 매수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기관 역시 뭐 현물에서 장중 내내 보면은 샀다 팔았다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왔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정확한 방향까지는 정하지 못하고는 있다. 다만 이 어쨌건 막판에 기관의 매수세가 쭉 꾸준히 들어오면서 이 기관의 어떤 장세가 뚜렷해지는 그런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원래가 실적 장세는 기관 장세라는 얘기가 있다시피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강세가 나타나고 기관이 매도하는 어제 같은 경우는 건설주가 되겠죠.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좀 심한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만 이렇게 이 기관의 어떤 매수 매도에 따른 이 시장 흐름들은 조금은 더 이어질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적 발표가 나고 나서 보면
해당 종목들이 좀 일단은 급락 내지는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어떤 부분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LG전자와 LG이노텍의 실적 발표가 있지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또 어쨌건 가격적인 부분들도 저가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뭐 LG전자를 다시 더 여기서 더 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IT 주들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과 내일 또 모레까지도 이 뭐 삼성전자까지 이렇게 실적 발표들이 꾸준하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씩 실적 발표들의 추이를 보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증권주들이 상당히 큰 강세를 보였죠. 그러면서 어쨌건 이 대형 IB에 대한 이 최소 자기자본 비율을 3조 원 이상으로 지금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3조 원에 가까운 대우증권 같은 경우가 2조 9천억이고요. 삼성증권이 2조 8천억입니다. 그리고 현대증권이 2조 7천억, 우리투자증권이 2조 6천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만 보태지면은 3조 원을 넘어갈 수가 있어서 그런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나름대로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고, 미래세 같은 경우는 한 2조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어떤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메꿀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많이 낙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생각을 해보면 뭐 프라임 브로커랄지 뭐 기업대출 비상장 주식 뭐 이런 것들 다 하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대형 IB가 탄생이 되면 좋겠고, 한국판 이 골드만삭스가 나오면 좋겠는데 과연 그것이 단기간에 가능할까요?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불가능합니다. 나름대로 시간도 시장에서도 최소한 내년 하반기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그런 기대감에 지금 당장 상승하는 것이 그렇게 강력한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동안 상승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상승세가 나타났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 예. 그런 부분을 좀 너무 크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제 좀 급락이 나왔는데, 뭐 어닝 쇼크다 어쨌든 말이 많습니다만,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상승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받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한양증권에서도 오히려 조정은 매수의 기회라고 보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들도 너무 좋게 나왔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뭐 당장은 쉬어가는 구간이 좀 길게 나올 것 같아요. 뭐 기간적인 부분이나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조선주들이 한 달 정도 쉬어갔던 것처럼 한번 이 건설주도 쉬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니까요. 그 부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수 활성화 후속 대책이 발표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휴일 제도가 개선되는 부분을 좀 핵심 맞춰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뭐 여행이랄지 레저랄지 항공주 관련주들이 또 흐름들이 좀 좋아질 수도 있겠죠. 이쪽도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짜시는지 얘기를 듣겠습니다. 김성환 대표께서는 건설주 어제의 낙폭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한 하락이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전화 연결을 했던 한양증권의 전수영 연구원은 이 시기를 건설주 매수의 기회로 이용해보자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네. 건설주에 대한 얘기도 덧붙여 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부터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2180포인트 그리고 아래쪽으로 5일선을 좀 지지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연유를 어저께도 보여드렸지만 해외 증시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저께 보여드렸던 S&P 500 그리고 FTS 100 영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저항대를 현재 돌파해주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한번 본다면 먼저 FTS 일단은 S&P 500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350포인트를 지금 현재 돌파해주지 못하고 지금 반등이 나왔지만은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현재 전고점 돌파가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 현재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저께도 보셨지만은 영국 증시입니다. FTS 1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6100포인트, 6050포인트 돌파를 못하고 지금 반등을 주고 있지만은 반등이 원활하지 못한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나스닥 지수도 한번 본다면은 나스닥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전고점을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주요 증시들이 현재 지금 돌파를 못해주고 있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조금 장을 받을 가능성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1차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2180포인트가 되든 2220포인트가 되든 요 가격 지수대를 돌파를 하려면 어쨌든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강한 수급이 동반이 돼야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쪽에서는 2180포인트 돌파 여부를 한번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하나 더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화면에 좀 글씨가 좀 작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어제 기관 쪽에서 한번 보신다면은 건설주에 대해서 좀 저가 매수가 많았다고 저도 좀 동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어제 같은 게 건설업종에서 상위 그 기관의 매도 상위 순으로 본다면 다 건설주가 나왔습니다. 예. 하지만 어제 같은 게 건설업종을 기관 쪽에서는 490만 주 이상 도리어 매수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매도를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조금 저가 물량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을 좀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최근에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실적을 확인하고 난 뒤에 어떤 그 뉴스의 판단은 그런 부분이 조금 맞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마다 다 틀리겠지만은 건설주마다 각각 대응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만 지켜준다면 너무 겁내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건설주까지 같이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단기 너무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저가 매수가 맞다. 1차적으로 이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외국인의 동향에 대해서 김성남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외국인의 선물 동향이 계속해서 장중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 이후에 계속해서 하루는 매수, 하루는 매도로 큰 폭으로 확대를 하면서 시장이 조금 변동성 확대시키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1200계약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장중에 장 후반에 나온 것이지 장중에는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렇다면 이런 외국인들의 파생 동향 그리고 특히나 현물 동향이 한쪽으로 치우치려면 아예 채무 한도가 안 좋게 발표가 되거나 아니면 채무 상태가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아무래도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조금 어쨌든 대외 변수에 집중을 하자. 이 부분 아무래도 좀 결론적으로 내드리고 싶고요. 업종별 종목별로 계속해서 차별화가 여전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업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당일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같은 증권업종은 IB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죠.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증권적 강세를 보이는데, 오늘 쪽에서는 또 어떤 업종이 그런 소식이 나올지 현재 예상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실적을 봐야 되겠지만 당일날 나오는 뉴스에 대해서 조금 귀를 기울이시면서 거기에 좀 대응하는 게 좀 맞다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금일 오늘 실적 발표가 있죠. LG이노텍 그리고 LG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 3개월 전에는 영업이익이 3,927억 정도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58% 감소한 1,647억 정도 될 것이라 지금 현재 시장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부합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가 어제 실적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제가 실적 예상치에 1,20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인 영업이 871억 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기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LG이노텍도 당연히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은 대비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오늘의 조금 관심 종목은 S-오일, SKC,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LIG 손해보험, 그리고 동부하이텍을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먼저 대우조선해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최근에 조선주가 좀 크게 조정을 받았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변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본다면 지금 현재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개인 쪽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 쪽으로 매수 주체가 좀 변화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가격대가 38,000원 위에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 조금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좀 신호가 아닌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린다면 동부하이텍도 조금 마찬가지 흐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개인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조금 수급이 변화되는 흐름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완만하게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데 조금 주체가 바뀌면서 좀 상승세가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S-오일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S-오일 같은 경우에 조금 박스권 흐름이었습니다. 15만 5천 원과 조금 13만 원의 좀 박스권 흐름이었는데 요 가격대를 지금 현재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좋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김성현 대표님, 오늘은 어떤 종목을 사볼까요? 아까 이제 IT 관련주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오늘은 하이닉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웬 하이닉스 이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디램 가격이 상당히 오히려
오히려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최저점을 찍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고요. 어쨌건 이 반도체 관련돼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세계 1, 2위입니다. 이들은 이미 한 번에 이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승자의 자리에 올랐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런 디램 가격 하락으로 인하면 오히려 일본이나 대만 업체들이 또 한 번 이 어려움에 처해지고 또 감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도 높고요. 어쨌건 이제 계절적 성수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다가오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실적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차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뭐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매력적인 구간에 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전에도 이제 보면은 길게 쉬어갔던 이런 구간이 이제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자리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하이닉스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또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싸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매수하시기보다는요. 24,000원, 24,000원 이하 정도에서 나눠서 좀 분할적으로 해보시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27,000원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거기서 한번 매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접근하실 분들은 25,500원에 다시 재차 이런 부분들이 지지가 된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셔가지고 그 다음번에는 한 29,000원 이상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손절가는 22,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관심 종목 들을 텐데요. 어제 단기 종목으로 주셨던 3P 시스템이 상한가 나왔습니다. 장중 흐름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매수가를 10원만 더 낮춰주셨어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좀 아깝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오늘 좀 매수가가 좀 와가지고 좀 매수가 되면서 조금 수익이 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좀 추격 매수 하신 분이 있지 않겠나 좀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하를 또 드려야겠고요. 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오늘 볼까요? 같은 경우 조금 단기 종목입니다. 오늘 예. 같은 테마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은 그 빅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산 관련 전자전 시스템, 그리고 특수 전원 공급 장치를 제조 또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방금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방산 관련 테마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방산 관련 테마주를 가지고 나왔냐면, 어제 같은 경우 북한의 서해상 대규모 군사훈련을 예정을 하면서 그 긴장감이 좀 고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합참의장께서 마찬가지로 그 한반도에서 한국의 역할론을 좀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예. 빅텍 같은 경우에 조금 그 최근에 거래량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거래량을 한번 본다면 지금 현재 7월 22일부터 지금 현재 거래량이 평소에 25만 주 뭐 이렇게 25만 주 전후인데 요거에 대비해서 지금 3배, 4배 지금 그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동성이 지금 현재 4% 정도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그 최근에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초입 구간이 아닌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1,950원에서 2,000원 정도 설정을 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예상가가 지금 현재 2,010원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최대한 그 시가가 출발하고 난 뒤에 저가의 매수가 조금 위에 출발을 하더라도 최대한 매수가 대비 조금 그 2,010원 정도 준다면 그 부분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조금 매수가를 최대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손절가는 1,880원을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 1차적으로 한 5% 정도 되는 2,100원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